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뉴질랜드 역사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지금 그 준비로 바쁩니다. 크리스 힙킨스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에게 뉴질랜드 과거의 역사를 가르칠 수 있는 자원과 인프라를 갖추는 것은 교육과정에 있어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힙킨스 장관은 역사 교육은 학생들에게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가르쳐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합의한 역사 교육의 주요 주제로는 마오리의 뉴질랜드 정착과 초기 식민지 역사, 와이탕이 조약, 뉴질랜드 전쟁을 포함한 식민지화와 이민,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친 뉴질랜드의 정체성, 태평양 지역에서의 뉴질랜드의 역할, 20세기 후반의 문화적 다양성을 가진 뉴질랜드 국가 정체성의 진화 등입니다. 저희 한유문화원과 해피월드TV는 두 차례 걸쳐 오클랜드의 한국 커뮤니티와 교육부의 만남을 주선했고 지난주에는 한국, 필리핀, 미얀마 등 다민족 커뮤니티와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Is a multicultural nation, so it's really important that we get the voices of everyone, including our Asian communities. So, last week when we were here with the Koreans and today with the Filipino communities, it's really important for people to feel they've been a part of developing and designing our New Zealand curriculum, and we need to know how we can land it or support our communities. 뉴질랜드 세관 직원 9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거부해서 해고됐습니다. 세관 측은 이들 직원들에게 적합한 직종을 찾지 못해 계약이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세관 측은 최근 들어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타나 국경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러스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이 있어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보건부는 격리시설 근무자와 정부의 국경관리기관 근무자는 5월 1일부터 모두 백신 접종을 받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뉴질랜드 보건부는 5월 3일부터 호주 퍼스와 뉴질랜드 간 항공기 운항을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일 밤 퍼스에서 뉴질랜드 간 직항 항공편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후 보건부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관리들의 추가 평가를 받은 후 나왔습니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록다운 대신 나이트클럽은 5월 8일까지 문을 닫고 일요일 옵투스 스테디움에서의 행사는 관중 없이 경기를 진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약 일주일 전 퍼스와 필스 지역에 록다운이 실시된 후 마스크 착용, 실내외 모임 제한, 노인 요양시설과 병원 방문객 금지 등 많은 제한 조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귀국하는 호주 시민은 정부가 일시적으로 여행을 금지시킨 후 최대 5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호주 보건부는 이러한 조치는 인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격리된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 취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호주는 지난주 초 인도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의 입국을 금지했는데 인도에는 약 9,000명의 호주인이 있고 이 중 600명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인들이 자국으로 귀국하는 시민들에게 처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호주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는 인도에서 체류기간이 14일 이내인 경우 호주 입국이 금지됩니다. 또 이러한 새로운 정부의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5년의 징역형이나 6만 6천 호주 달러의 벌금형 또는 징역과 벌금형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데 이 결정은 5월 15일에 검토될 것이라고 보건부는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보건부는 현재 약 48만 명으로 파악되고 있는 그룹 2에 대한 백신 접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룹 2에는 국경관리 일선 직원, 노인 요양시설의 직원과 거주자, 보호자가 돌보는 마오리 노인, 그리고 태평양 섬나라 출신 시민들이 포함됩니다. 이 그룹에는 또 카운티 스마노커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민이나 기저질환자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오클랜드 시내 세 군데 지역보건국은 다음 주부터 이들 그룹에 대한 예방접종을 시작합니다.
한편 지금은 65세 이상 노인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뉴질랜드 보건부는 독감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은 2주 후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호주의 모든 선수와 관계자들은 우선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할 것이라고 호주 정부가 밝혔습니다. 2천여 명의 올림픽 출전 선수와 장애올림픽 선수 그리고 코치와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우선해서 백신 접종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1년이 연기된 도쿄 하계올림픽은 오는 7월 23일에 열리고 장애자 올림픽은 8월 2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호주 퍼스에서 오클랜드로 입국한 남성은 $4,000의 벌금에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뉴질랜드 보건국장이 밝혔습니다. 보건국의 애슐리 블룸필드 박사는 특정한 케이스에 대해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격리 없이 여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룸필드 박사는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국경 통제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고 $4,000 또는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남성은 록다운이 실시되고 있는 기간에 시드니에서 환승해 지난주 일요일 오클랜드로 입국했습니다. 보건부는 이 문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남성이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지는 말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코로나 바이러스 2차 감염이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는 인도에 대해 $100만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나나이아 마후타 외무장관은 인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하고 매일 수천 명의 새로운 사망자가 보고됨에 따라 이와 같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인도 지역사회에 산소 실린더, 산소 농축기, 그리고 중요한 의료용품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적십자연맹에 전달됩니다. 국제적십자연맹은 고급형 구급차와 혈액 서비스, 의료용품 등을 인도 지역사회에 보다 많이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월부터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얀센 백신에 대한 승인 결정은 몇 주 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의약품 승인기관인 메드세이프는 이들 백신 회사에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하고 승인 절차를 기다려왔습니다. 아이샤 베랄 보건부 장관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오는 6월에 순조롭게 접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의 빙하가 20년 전에 비해서 7배나 더 빨리 녹고 있다는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프랑스에서 실시한 이번 연구는 위성과 항공사진을 이용해 전 세계에서 매년 평균 267기가톤의 얼음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뉴질랜드 빙하는 2015년과 19년 사이에 매년 평균 105m씩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2000년에서 2004년 사이에 녹아내린 것보다 7배나 더 빠른 속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20년 동안 전 세계의 빙하가 1년에 평균 267기가톤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1기가톤은 10억 톤입니다. 정부는 뉴질랜드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오염을 줄이고 회복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호주의 중국 고위 외교관은 중국 학생들과 관광객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 후 다시 호주를 찾을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하고 호주 상품에 대한 추가 무역 제재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챙징예 중국 대사의 이와 같은 발언은 호주산 와인의 중국 수출이 96%나 줄어들면서 나온 것입니다. 챙징예 중국 대사의 이와 같은 언급은 빅토리아주가 중국과 맺은 협정을 호주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방정부가 취소하자 나왔습니다. 일본의 대기업인 아사히는 오클랜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올프레스 에스프레소를 인수해 음료 메뉴에 커피를 추가했습니다. 아사히의 뉴질랜드 최고 경영자인 앤드류 캠벨은 이번 인수가 현지 사업에 적합했고 새로운 품목을 추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올프러스는 1986년 오클랜드인 마이클 올프러스가 설립한 회사로 원두커피, 농축커피, 캔 아이스 블랙 커피를 만들어 약 1,500개의 카페, 레스토랑과 외식 서비스 업체에서 판매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500명의 도매 고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